네, 안녕하세요. 깡대리입니다. 오늘 4월 2일 화요일이고요. 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콜은 안산 초지동 가는 콜 3만원짜리 잡았고요. 일단 콜에 대한 내용은 차량에 타서 설명을 할 거고, 날씨가 진짜 따뜻해졌어요. 이제 완벽한 봄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날씨가 좀 굳은 날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오늘부터는 탁송 일을 하면서 실질적인 수익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왜 단거리 콜을 안 가는지, 왜 장거리를 가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하면서 한 콜 한 콜에 실질적인 순수익이 얼마가 나오는지, 얼마나 걸렸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콜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조남동에서 초지동 가는 콜 2만원부터 조금씩 올라가지고 3만원이 돼서 잡았고요. 일단 빠르게 차량 탑승해서 영상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할게요. 네, 안산 초지동 가는 콜 차량 탑승했고요. 지금 오늘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로수는 14km였고 시간은 25분이 찍혔어요. 처음에. 지금 22분밖에 안 남았고 가깝습니다. 이 콜을 잡은 이유 중에 하나는 집에서 일단 가까웠어요. 제가 킥보드를 타고 3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차량이었고, 멀다 그랬으면 안 갔을 겁니다. 아마 3만원짜리를 타기 위해서 내가 장거리를 이동한다, 뭐 정말 콜이 없는 상황에선 당연히 가야겠죠. 근데 집에서 콜을 고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콜들을 잘 잡진 않아요. 근데 오늘은 초지동으로 이동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3만원이라고 해도 집에서 나와서 도착까지 30분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차량이 마이바흐예요. 비싼 차량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진짜 댓글 보면은 돌방을 맞아봐야 뭐 네가 그런 소리를 안 한다. 맞죠? 그런 얘기 들으면 무서워요, 저도. 근데 그런 거 저런 거를 걱정을 해서 일을 못 한다고 하면 아예 저는 뭐 이런 얘기 좀 뭐 하지만 일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 정도면. 진짜 고가의 차량은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외제차라 그래서 다 피해야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뭐 마이바흐 차량 같은 경우에 워낙에 고가 차량이니까 내가 좀 거시기 하면 피해도 된다. 하지만 웬만한 외제차는 다 걸을 수는 없다. 뭐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해드리고 싶고요. 차는 역시나 좋습니다. 뭐 명차가 괜히 명차가 아니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사고가 났을 때 내가 훨씬 안전한 게 더 낫지 않나? 아닌가요? 제가 다쳐도 차가 안전한 게 낫려나요? 뭐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렇고, 오늘 짧은 거 긴 거 뭐 이렇게 오늘만이 되고 오늘만이 될지, 뭐 오늘 내일 모레까지가 될지 짧은 거 긴 거를 좀 비교해서 시간당 순수익이 얼마가 나고 한 콜을 탔을 때 순수익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안산까지 좀 많이 짧으니까 가면서 콜 있나 상황 좀 확인할 거고요. 가서 다음 콜 잡고 영상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지동으로 갑니다. 네, 일단 두 번째 차량 탑승은 했고요. 첫 번째 차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운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차량을 제가 집에서 11시 45분에 나왔고요. 도착했을 때가 12시 15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행시간은 30분이 걸렸고, 운행시간은 사실 22분인데 집에서 나와서 이동하는 시간까지 생각을 했을 때 30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30분에 금액은 3만원짜리였고 결론적으로 수수료가 20%가 있기 때문에 순수익은 24,000원입니다. 톨게이트 비용은 없었고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30분에 24,000원이면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시간이 1시 10분입니다. 이 중간에 뜨는 1시간 동안은 무엇을 했냐, 내려서 콜을 골랐고요. 그리고 다음 콜을 잡고 콜지까지 이동을 하고 다음 차량을 탑승하고 그 시간까지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한 20분 정도가 걸렸지만 실질적으로 첫 콜을 타고 딜레이가 됐던 시간을 계산하면 40분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은 단거리 콜은 타도 사실상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장거리를 타면 단가가 작은 대신에 남는 거라도 좀 많을 건데, 단거리 콜은 이렇게 딜레이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면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잡은 콜은 강릉 가는 9만원짜리 콜이고요. 단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고 뭐 만족스러운 단가 전혀 아닌데, 일단 이동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장거리 콜은 어떻게 남는다 이런 설명을 할 거고요. 일단 출발해서 이동 중에 영상 한번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으로 갈게요. 지금 시간은 1시 11분입니다. 네, 지금 강릉 가는 중간 정도까지 왔고요. 화장실 가려고 졸음쉼터 잠깐 들렸는데 날씨가 진짜 너무 좋네요. 여기 가만히 앉아서 너무 따뜻해가지고 일어나기가 싫어요. 앉은 김에 조금 쉬고 있는 중이고, 제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휴게소를 잘 이용하질 않아요. 무언가를 먹어야 할 때는 휴게소를 이용하지만 화장실 같은 데를 다닐 때는 졸음쉼터가 훨씬 빠르고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쓴 김에 한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항상 영상을 올리면서 풀카드를 올리고 매출 기준으로 항상 썸네일을 작성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매출은 순이익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23%를 잡아요. 뭐 톨비가 좀 있을 수도 있고 거기다가 뭐 세금, 보험, 뭐 수수료 이렇게 해가지고 다 빼고 나면 23% 정도를 잡으면 거의 맞는 것 같은데, 사실상 팁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20%가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물론 썸네일 자체에 매출을 많이 적어야 조회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자면 출퇴근 시간을 근무 시간에 포함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 일반적인 회사를 다닐 때 출퇴근 시간을 근무 시간에 포함을 시키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지출 비용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가 일에 대한 지출 비용인지를 설명하기 힘듭니다. 내가 저녁을 먹고 점심을 먹고 두 끼를 먹었는데 그것과 지출 비용을 포함할 것인지, 간식을 사 먹은 걸 포함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얘기하기가 껄끄럽기 때문에 그냥 로지 기준 매출을 적어두는 거니까 그런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조건 제가 뭐 사람들이 전화 와가지고 40만원 매출인데 순이익이 40만원인가요? 물어보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탁송을 타고 대리를 타고 40만원을 찍으면 뭐 순이익은 30만원 전후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중간까지 온 김에 여기서 콜을 좀 보면서 가려고 해요. 처음부터 보면서 올 필요가 없는 게, 너무 장거리는 늦은 시간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3시간 전부터 이걸 잡고 3시간만 기다려주세요 그러기도 난감하고, 지금부터는 1시간 조금 넘으면 도착할 것 같으니까 일단 천천히 가면서 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많이 늦지 않았어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강릉 가면서 좋은 콜이나 한번 찾아보고 잡게 되면 영상 한번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구간 강릉으로 이동합니다. 네, 저는 강릉 도착해서 세 번째 차량 탑승하고 지금 이동 중에 있고요. 두 번째 차량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3시간이 조금 더 걸렸고, 순이익을 좀 계산해드리면은 9만원을 받았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좀 단가가 빠지는 금액이지만 수수료가 18,000원 들어가고요, 톨게이트가 12,000원 들어갔습니다. 그럼 순이익은 6만원 밖에 안 돼요. 3시간에 6만원이면은 뭐 시간당 2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콜을 처음에 탔던 콜을 계산을 한번 해보면 시간당 30분에 24,000원, 그리고 1시간 정도 딜레이가 됐죠. 대신에 강릉에 지금 왔던 탁송은 시간당 2만원 밖에 나오지 않지만 딜레이가 없습니다. 한 20분 정도 있었어요. 그렇게 따졌을 때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떤 게 더 나은지는 개인이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서울 경기에서 콜을 잘 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딜레이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고, 변수가 항상 있기 때문에 장거리 가시는 분들은 이런 걸 좀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당 2만원이라 그래도 뭐 나름대로는 편하고 나름대로는 운전에 스트레스도 있고 하지만 뭐 그냥 각자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대전 지방 뭐 이 정도 거리를 참 선호를 하긴 하는데, 오늘은 그런 콜이 없어서 강릉을 선택했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순이익이 이만큼 남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잡은 콜은 송도 가는 콜이에요. 콜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9만원짜리 영등포 나가는 콜이 있었고, 하나는 12만원의 송도 콜이 있었습니다. 물론 영등포를 가는 게 조금 더 이득일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길이 좀 많이 밀리는 시간일 것 같기도 하고, 콜을 뭐 탈 수 있는 시간대 자체가 대리로 접어들기 전에 도착을 하면 또 그것조차 애매할 것 같아서 그냥 송도 콜을 잡았습니다. 뭐 송도도 콜이 없는 건 아니니까 12만원이면 그리고 단가가 나쁘지 않아요. 세 번째 탁송을 조금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시간은 지금 퇴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3시간밖에 안 찍힙니다. 물론 가다 보면 늘어날 거예요. 네, 3시간 반 정도를 기준하고 톨게이트비 한 12,000원 계산하고요. 그 수수료가 또 24,000원. 뭐 이렇게 해서 대충 보면은 85,000원 정도가 순이익이에요. 그러면은 거꾸로 25,000원 이상의 순이익이 나오는 거고, 이런 콜들을 안 쉬고 탈 수 있다 그러면 이것 또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수수료 정리하는 거랑 뭐 톨게이트 이런 거 다 뺀 게 순이익이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송도 넘어가면 당연히 대리로 넘어갈 거고, 오늘 그래도 25만원을 찍고 시작을 하니까 평소보다 조금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낮에 탁송을 타면 이런 장점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오전 오후에 얼마를 찍어놓고 대리를 타면 40만원까지는 부담이 없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가는 중간에 영상에서 할 얘기가 있으면 한 번 더 할 거고요. 없다 그러면 송도로 이동해서 대리 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빠르게 이동해 볼게요. 송도로 갑니다. 네, 영상을 하나 빼먹었는데, 송도 도착해서 저희 톡방에 세종에서 오신 분 만나가지고 식사하고요. 콜 고르는 거랑 이제 어디로 가는 그런 것들, 좀 간단한 것들 좀 알려드리고요. 제가 잘 해서 알려드린 건 아니지만 저보다도 더 초보셔가지고 일단 간단한 걸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1시간 정도 허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콜을 잡고 저는 수원 호매실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시간 40분 걸렸고요. 금액 35,000원짜리 타고 넘어왔는데 벌써 시간이 10시가 넘었습니다. 10시 25분이고 오늘 콜을 많이 탈 수 있을지, 얼마나 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최대한 타는 데까지 한번 타보고 일단 복귀하는 방향으로 잡을 거고요. 일단 호매실에서 전화 한 통화만 하고 다음 콜 한번 보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대기해 볼게요.
네, 수원 도착해서 5번째 콜 잡았고요. 이번에 잡은 콜은 평택 고덕 가는 콜입니다. 금액 4만원이고 지금 시간이 10시 35분인데 여기서 고덕을 들어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까이 떠서 잡았고요. 최대한 이동 없이 바로 잡을 수 있는 콜을 고르다 보니 고덕을 선택했는데 콜이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가서 이제 올라와서 대리를 타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된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좀 최대한 많이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덕으로 빠르게 넘어갈게요. 네, 여기 평택 도착했고요. 6번째 콜 잡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한 30분 정도 콜을 고르다가 콜이 좀 뜸하더라고요. 지금 12시인데 고덕 쪽도 요즘에 좀 콜이 좀 빨리 끊기는 느낌입니다. 평택 자체가 좀 끊기는 느낌이고 저만 느끼는 건지 이게 사실인지 뭐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제 느낌이 그렇다는 거고 일단 향남 가는 콜 잡았고요. 여기서 29,000원짜리 콜이고 시간은 30분 찍히네요. 일단 조금씩이라도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한 것도 없이 피곤한데 일단 빠르게 좀 향남 가서 복귀 방향으로 좀 콜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못했어요. 속상한데 그래도 뭐 아예 못한 건 아니니까 최대한 빠르게 향남 가서 뭐 한두 콜이라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남으로 이동합니다. 네, 향남 들어와서 한 10분 정도 고민하다가 안산 번호동 가는 콜 잡았었습니다. 근처에서 뜨는 콜을 좀 잡고 싶었는데 여기 근처에서 뜨질 않아가지고 좀 피곤한 날은 킥보드 타고 멀리 가는 게 좀 꺼려지는 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로지 기준으로 4.5km, 직선거리로 6km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직선거리가 아니라 실제 거리 6km 정도 나오는 것 같고 10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행히도 번호동까지만 가면 콜이 없다 그래도 집으로 복귀가 가능하니까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35,000원이고요. 시간은 뭐 많이 걸려봐야 뭐 30분 정도 걸리겠죠. 빠르게 이동해 볼게요. 안산으로 갑니다. 네, 지금 손님한테 도착했는데 나오질 않습니다. 잠깐 나오셔가지고 들어와서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기사들한테 거꾸로 기사들한테가 아니라 기사들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기사들을 위하면 그냥 빨리 나와야 됩니다. 혹시라도 술을 먹고 대리를 부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점 참고하셔서 부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굳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기다리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한마디의 말보다 지갑을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기사들한테 가장 큰 위로가 되니 그대로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제가 지금 좀 농담 반 진담 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짜증이 나요. 사실 몸이 피곤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피곤할 때는 이렇게 5분 10분 기다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일단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죠 뭐. 마음 편하게 갖고 기다린 다음에 번호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좀 더 대기하겠습니다. 사장님 저희 20분 기다렸는데 좀 가시면 안 될까요 이제? 갈게요. 네. 네, 지금 번호동 도착했고요. 손님이 아주 육갑에 꼴갑에 그냥 아주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영상이다 참겠습니다. 총 25분을 대기했고요. 대기하고 나와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라고 얘기를 할 때 부탁을 하면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뭐 대기비를 줍니다. 근데 당연하게 기다려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인성 자체가 그냥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당연한 거고 4시간 25분은 중요하지만 2시간 25분은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기다리는 것보다 그 기다릴 때 참지 않고 코를 빼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자신이 더 짜증이 납니다. 어떻게든 집에는 가야 되고 기다린 게 너무 아깝다 보니까 항상 이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어디부터 고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이럴 때는. 물론 금방 잊어버릴 거고 세상에 뭐 저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받아들여야죠 뭐. 이것 또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기분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록수역 근처고요. 여기서 일단 집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일단 그래도 좀 아까우니까 콜 상황을 조금만 보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시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만 대기하고 결정할게요. 네, 지금 시간 2시 다 됐고요. 일단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1시 57분. 그 집까지 거리가 보일까요? 13km 나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킥보드를 타고 얼마나 걸리냐 자꾸 물어보시는데 제가 오늘 영상을 켜고 운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가지고 어차피 편집되겠지만 끝까지 이동하는데 얼마나 걸린다 뭐 이런 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밑에 출발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다 온 거예요. 지금 시간은 아이고 2시 15분입니다. 제가 빨리 왔다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이 이 정도 걸린다를 좀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영상 보시고 단톡방도 그렇고 영상에도 그렇고 킥보드로 손님한테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걸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시외 기준이고요. 화성이라든가 뭐 시흥, 외지, 뭐 용인 이런 데서는 이 정도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호는 다 지켜가면서 다녀도 상관없고 제가 지금 이동한 거리가 13km고 이동 시간이 16분 걸렸어요. 상당히 빠르게 온 거고 이거보다 조금 더 잡아가지고 진짜 오지에 떨어졌을 때는 내가 갈 수 있는 콜이 10km 밖에 있다 12km 밖에 있다 그럼 손님한테 전화하고 20분 정도 기다려줄 수 있겠냐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은 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보다 더 빠른 것들도 있고 느린 것들도 있으니까 그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영상을 좀 정리를 하자면 오늘 제가 역시나 정신이 없었어요. 오늘 얘기를 좀 재미있게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별게 없는 것 같지만 오늘 포인트는 그거예요. 오늘은 순이익이 어떻게 형성이 되나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했으니까 거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매출이 뭐 많지는 않지만 38만원 정도 한 것 같은데 수수료 20% 빼고 그리고 톨게이트비 빼고 이렇게 했을 때 제 오늘 순수익은 28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뭐 작지 않고 큰 돈이긴 하고 엄청 잘한 것도 아니긴 하지만 뭐 아무튼 제가 오늘 38만원 매출에 순이익 28만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서 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일 혼자 하기 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알려드릴 수도 있고 다른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안 가리고 여태까지 다 해봤고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해보셨던 분이라면 알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랑 같이 하실 분들도 그렇고 단톡방으로 좀 들어오실 분들도 그렇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썩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탁송을 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일 비가 잡혀 있어가지고 좀 곤란하네요. 아무튼 내일 탁송이 됐든 대리가 됐든 열심히 타볼 생각이고요. 내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